한국? 그냥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나라 아냐? 워싱턴 펜타곤 근처 미국 최고의 전략 분석관 사만다 리는 확신했다. 한국계 2세인 자신조차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책상에 놓인 한 장의 기밀 보고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 성능 수치들이 진짜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증명된 한국 무기들의 충격적인 실력. 폴란드가 선택한 한국 전차, 호주가 도입한 한국 자주포.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정작 미국만 모르고 있었다. 과대평가야. 그 나라 별거 없어. 동료들의 비웃음 속에서 사만다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 그리고 한국계 동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정말 한국을 알고 있는 걸까? 36세 한국계 미국인 전략 분석관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녀의 각성이 시작된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근처 해밀턴 연구소 7층 회의실. 사만다 리는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동아시아 전략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었다. 36세의 그녀는 미 해군에서 8년간 복무한 후 현재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한국계 2세인 사만다에게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전초기지 정도로 여겨졌다.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 견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체계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미군과의 연합작전에 의존도가 높죠. 사만다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회의실에 앉은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존 워커 국장이 손을 들었다. 리 분석관, 최근 한국이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정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사만다는 잠시 멈췄다.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도 이상한 정보들을 접하고 있었다. KF-21 전투기, K-2 전차, 각종 미사일 시스템들. 하지만 여전히 미국 기술 의존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과대평가된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과 서구에 의존하고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사만다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 온 부모님,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 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고 어머니는 간호사였다. 그들은 항상 미국이 우리를 받아줬다고 말했다. 사만다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자랐다. 책상 위에 놓인 분류된 보고서 더미를 보며 사만다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최근 들어 한국 관련 정보들이 자꾸 눈에 띄었다. 그것도 예상과 다른 내용들이. 다음 날 아침 CIA 한국 데스크에서 온 기밀 보고서가 사만다의 책상에 놓여 있었다. 제목은 K무기 체계의 예상외 성능 분석이었다. 사만다는 커피를 마시며 보고서를 펼쳤다. 뭐지? 사만다가 중얼거렸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성능 데이터가 적혀 있었다. 사거리, 정확도, 연사속도 모든 면에서 기존 평가를 뛰어넘는 수치들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CIA 분석관인 마이클 톰슨이었다. 사만다, 그 보고서 봤어? 솔직히 믿기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이 수치들이 정확한 거야?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거라고 하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한국 측에서 이런 성능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는 거야. 사만다는 펜을 돌리며 생각했다.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뜻인가?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거나. 전화를 끊은 후 사만다는 한국 무기 수출 현황을 다시 살펴봤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이 급증했다. 그것도 기존 서구 무기들을 제치고 말이다. 점심시간 동료인 데이비드 김과 식당에서 마주쳤다. 그 역시 한국계 2세였지만 사만다보다 한국에 대해 더 무관심했다. 요즘 한국 무기들 성능이 생각보다 좋다던데? 사만다가 물었다. 데이비드는 샐러드를 포크로 찍으며 대답했다. 과대 광고 아닐까?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미국 기술 베껴서 만든 거 아냐? 그 순간 사만다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왜 자꾸 한국을 과소평가하려 하는 걸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일주일 후 국방부 브리핑룸. 사만다는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관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리 분석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닌가? 국장인 존 워커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동맹국이고 기술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야. 하지만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가 항상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어. 사만다는 답답함을 느꼈다. 왜 모두들 한국의 변화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걸까? 그날 저녁 사만다는 집에서 아버지와 통화했다. 78세인 아버지는 여전히 한국 전쟁 이야기를 자주 했다. 아빠, 요즘 한국이 많이 달라졌다던데요? 그렇지. 내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야. 정말 그럴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사만다야,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이 생겼니? 일 때문에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사만다는 인터넷으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문화 콘텐츠. 한국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 그런데 왜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보호받는 동맹국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을까? 새벽 2시 사만다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자신의 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한국계라는 정체성보다는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뭔가 중요한 퍼즐 조각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 달 후 사만다는 한국 출장 기회를 얻었다. 한미 군사협력 관련 실무진 회의 참석이 목적이었다. 20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사만다는 놀랐다. 기억 속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다. 최첨단 시설들, 빠른 인터넷, 체계적인 시스템들. 서울로 가는 고속철도 KTX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사만다는 혼란스러웠다. 국정원 브리핑룸에서 만난 한국 측 분석관들은 사만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류민호 박사는 유창한 영어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 측에서는 우리의 방어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류 박사가 물었다. 사만다는 잠시 망설였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지역 전체의 균형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류 박사가 미소를 지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혹시 우리의 실제 역량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다음 날 사만다는 경기도의 한 군사시설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본 것들은 충격적이었다. 첨단 레이더 시스템, 정밀 타격 미사일, 무인 항공기들. 모든 것이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다. 이 시스템들은 언제 개발된 건가요? 사만다가 물었다. 대부분 지난 5년 내에 실전 배치된 것들입니다.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죠. 사만다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다. 미국의 정보 분석에 심각한 공백이 있었던 것 같다. 저녁 서울의 한 전통 음식점에서 류 박사와 식사를 했다. 불고기를 먹으며 류 박사가 말했다. 사만다 씨, 미국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1980년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항상 도움을 받기만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사만다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한국에서 돌아온 사만다는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결국 미국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냐? 데이비드 김이 말했다. 북한 문제만 해도 우리 없으면 해결 불가능하잖아.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면 전략 수립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 과대평가가 더 위험하지. 그 나라 별거 없어, 솔직히. 사만다는 데이비드의 말에 화가 났다. 그 나라라는 표현이 특히 거슬렸다. 자신들의 뿌리를 그렇게 폄하하는 게 맞는 걸까? 집에 돌아온 사만다는 어머니와 통화했다. 엄마, 한국에 다녀왔어요. 어머, 정말? 어땠니?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사만다야, 엄마가 한국을 떠날 때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끈기와 의지는 대단했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뿌리를 잊으면 안 되지. 그날 밤 사만다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다. 현대적인 건물들, 활기찬 거리,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진짜였다. 다음 날 아침 사만다는 상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제목은 한반도 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새로운 역할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동맹국이 아닙니다. 지역 안보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존 워커 국장이 보고서를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다. 리 분석관, 개인적인 감정이 분석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한국계라서 그쪽에 호의적인 건 아닌가? 사만다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의심받는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2개월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사만다와 함께 해군에서 복무했던 한국계 동료 박중희가 중동 파병 중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박중희는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장례식장에서 사만다는 박중희의 어머니를 만났다. 70대의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중희는 항상 자랑스러워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한다고. 박중희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사만다의 손을 잡았다. 그 애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한국은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미국도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그 말이 사만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박중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례식 후 사만다는 홀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다. 한국이 중동에 파견한 부대들, NATO와의 협력, 아프리카 평화유지 활동. 한국은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다. 그때 동료인 제시카 화이트가 전화를 걸어왔다. 사만다, 박중희 일로 많이 힘들지? 응.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무슨 뜻이야? 한국이 이제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국가라는 뜻이야.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세계 평화를 지키는 파트너로 봐야 해. 제시카는 잠시 침묵했다. 너 요즘 한국에 너무 빠진 것 아냐?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전략적 현실이야. 전화를 끊은 후 사만다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전략 포럼. 사만다는 이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 청중석에는 국방부 고위 관리들, 학자들, 언론인들이 앉아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만다는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다.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 국방비 증가율, 독자 기술 개발 현황들이 나타났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지역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청중석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국방부 관리가 손을 들었다. 리 분석관, 그렇다면 한미동맹의 성격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보호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그럴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다.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사만다는 심호흡을 했다. 과대평가가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한국은 북한 위협에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나아가 지역 분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전략 수립에 큰 오류를 범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사만다에게 다가왔다. 반응은 엇갈렸다. 용기 있는 발표였어. 하지만 너무 급진적이지 않나? 한 선배가 말했다. 사만다, 내 한국계 배경이 분석에 영향을 준 건 아냐? 다른 동료가 물었다. 사만다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배경과 상관없이 이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한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발표 후 몇 주가 지났다. 처음에는 비판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점차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럽의 전략 연구소들에서 사만다의 분석을 인용한 보고서들이 나왔다. 중동 전문가들도 한국의 역할 확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군 관계자들이 사만다의 주장에 동의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존 워커 국장이 사만다를 불렀다. 우리 분석관, 자네 분석이 맞았던 것 같네. 어떤 말씀이신지. 한국이 중동에서 보여준 활동, 유럽과의 군사 협력 확대. 이런 것들을 보니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사만다는 놀랐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자네가 개인적 감정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국가가 되어 있었어. 6개월 후 사만다는 인천공항에 다시 서 있었다. 이번에는 새로운 한미 전략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 참석이 목적이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사만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한국에 대한 인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핸드폰으로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한국에 다시 왔어요.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뿌리를 안다는 것의 의미를. 어머니의 답장이 곧 왔다. 자랑스럽다, 딸아. 내가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호텔에 도착한 사만다는 잠시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한강이 흘러가고 고층 빌딩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이 도시, 이 나라에는 정말 놀라운 에너지가 있었다. 다음 날 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가 말했다. 이제 한미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보호와 피보호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말입니다. 사만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도 이를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만다는 한강공원을 혼자 걸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다. 한 해 전만 해도 이 풍경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다. 사만다는 벤치에 앉아 일기를 썼다. 나는 이제 안다. 한국 안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의지와 꿈,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의 문제다.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도 이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파트너로 함께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사만다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삶이 아닐까 싶었다. 비행기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며 사만다는 새로운 보고서 제목을 생각했다. 동반자로서의 한국 21세기 한미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 시작이었다.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